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12분 한번 보실까요? 자, 비진이 표시에 관한 판례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을이 진이 아님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이면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면은 무효.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거를 선의무가 실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이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을 할 수 없죠. 통정의 표시는 적용이 안 되지만 비진이 표시는 적용된다. 맞고. 자, 3번에 보시면 공무원이 진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즉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이 표시는 맞아요. 근데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사인의 공법행위라 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진이 표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유효다. 이렇게 갑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맞아요. 근데 비진이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그러면 근로자의 비진이 표시를 사용자가 알았을까요? 알았지. 사용자가 시켜서 사직서를 제출했잖아. 맞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용자가 시켜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사용자 상대방이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뭐다? 유효다. 이래야 됩니다.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요? 비진이 표시가 성립은 하죠. 성립은 하는데 무효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4번이 X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대리권 남용의 동그라미.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는데 부당하게 행사했다. 대리권이 있어요. 따라서 남용 행위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그 말은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맞고. 자, 13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하고 통모하여 가장매매를 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줬다. 그때 사정을 모르는 즉 선의의 병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통정허위 표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요 사람도 제3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선이죠. 모르는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병. 그러면 선의의 병은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가장매매는 무효야.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 만약에 을이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요 토지가 S한테 낙찰이 돼버립니다. 낙찰. 그러면 S가 최종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 통정허위표시 사례 중에서 저당권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가장매매가 무효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되어도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돼버리면 갑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뺏겨버려요. 맞죠? 그러면 을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병이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을 때문에 낙찰이 돼가지고 갑이 뺏겼죠. 그러면 을 때문에 갑이 소유권을 뺏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병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을 겁니다. 낙찰 대금이 만약에 3억이다. 3억 중에서 병이 그죠? 1억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았어. 그럼 2억 남았죠. 그 2억은 그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배당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을은 실제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배당을 받았죠.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완전히 액기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기억 보실까요?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맞네요. 자,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매매가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갑이야.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등기를 찾아와야 돼. 그 원래 소유자가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말소 청구입니다. 말소 청구. 근데 여기는 말소 청구가 안 돼. 왜? 말소가 되면은 이놈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놈을 살리면서 소유 명의를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 이리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을 살린 채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에서 찾아간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자, 띠긋 해보세요. 병의 경매 신청으로 즉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소유권 상실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때 갑은 을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리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디리가 틀렸습니다. 그 띠긋 리을을 꼭 기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디리. 자, 14번 봅시다. 중요 부분 차고. 자, 우리가 차고 지금 갑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가 넘어갔어요. 1억을 받았어. 그러면 갑은 차고를 해가지고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취소해서 3억짜리를 찾아오고 싶다. 그럼 취소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중요 부분의 차고, 하나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판례를 기억하고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판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입증.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하고 중과실 여부는 을이 입증을 합니다. 맞죠?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차고자 또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을은 상대방, 효력 발생 주장자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러면 14번의 물음이 이거를 물었네요. 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 그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자. 4개 정도. 하나는 시가에 관한 차고, 면적에 관한 차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차고.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요게 포인트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자, 그래서 1번은 경미한 착오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자, 2번에 보시면 그죠?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학과 교수와 재건축 설계 용역을 했다. 자, 건축사 자격에 관해서 착오했죠? 요거는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중요 부분 착오 4개 한번 적어보세요. 토지의 현황 경계, 채무자 동일성, 건축사 자격, 또 쌍방의 착오, 법률의 착오. 그렇게. 그래서 3번을 부동산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로 중요 부분 착오. 자, 4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자,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내용으로 삼았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의 집을 을이 빌렸습니다. 이렇게. 자, 갑의 집을 이렇게 빌렸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소유로 알고 빌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더라. 이거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로 합니다. 그럼 요거는 중요 부분 착오 아니죠?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갑하고 을이 특약을 했단 말이야. 반드시 갑의 소유여야 한다. 특약을 했는데도 갑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때는 중요 부분 착오로 바뀝니다.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원칙은 경미한 착오인데 특약까지 했는데도 소유권 귀속에 착오가 일어났다. 그때는 중요 부분 착오로 바뀐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말은 소유권 귀속에 착오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 귀속에 착오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내용으로 삼았다. 특약까지 했죠? 이때는 중요 부분 착오로 바뀐다. 자, 이번에 쌍방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자, 중과실에 자, 1번에 중요 부분 착오는 표의자, 착오자, 갑이 입증해야 되고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맞죠?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밑에 빨갛게 써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그죠? 착오를 했는데 가압류가 무효단 말이야. 그러면 착오는 했지만 가압류가 무효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러니 중요 부분 착오 아니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 자, 3번 옆에다가는 적어놔라. 오늘 들으면 999번째 듣는다. 약한 해제 후 강력한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4번에 채무자가 과거에 연체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 채무자, 채권자 때문에 신용보증을 했죠. 스스로 착오했다.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유발시켰지. 그래서 이 경우 판례가 대표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진술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유발이 돼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X입니다. 5번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제3자 기망으로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그죠? 신원보증서에 서명한다는 의사를 가졌는데 연대보증서에 서명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리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 착오하고 사기하고 같이 있을 때 사기로 취소하냐 착오로 취소하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자, 근본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99%는 자동으로 착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러면 갑은 사기로 취소하냐 착오로 취소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일 큰 차이가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사기는 일치.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게 사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1월달에 한 거다. 1월달에. 그 어느새 싹 까먹고 1월달에 한 거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사기로 취소하느냐 착오로 취소하느냐는 오로지 뭘 가지고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착오 취소, 일치하면 사기 취소. 그럼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 사기 취소는 절대 안 되고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4번이 답이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권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제3자 사기네요. 그죠? 제3자 사기. 자, 갑은 을에게 매매를 해서 넘겨줬다. 근데 은놈이 사기쳤다. A가 사기를 쳤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제3자 사기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사기에서는 99%가 제3자 사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논점이 뭐냐. 지금 제3자가 사기 쳤기 때문에 을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갑은 매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잘못이 있어 보일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에게 어떤 경우에 잘못이 있느냐. A의 사기를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예.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사기당한 사실, 즉 병이 사기를 짓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1번은 X. 자, 그 다음 2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요 놈이 껍데기는 제3자인데 상대방 을과 동일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동일시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A가 을의 대리인이다. 또는 을은행의 출장소장이다. 을회사의 영업부장이다. 요렇게 세 마리 꼭 기억하시라. 그러면 요거는 을과 동일시 되고 또 순수 제3자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피용자, 또 중개인, 또 긴 거. 롱과장. 그죠? 롱과장. 롱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준다. 상호 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 어차피 기억 안 난다. 그래서 과장은 제3 동일시 안 되고 부장은 동일시 되고 이렇게 해버리라고. 자, 그럼 그 중에서 대리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을의 대리인으로서 사기를 치면 을이 친 거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갑은 알날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래서 2번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그죠?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항상 불법이 됩니다. 그럼 A의 불법으로 갑이 손해봤거든? 그럼 갑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요 매매를 취소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 안 해도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다. 자, 물건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래야 맞죠? 자, 물건 하자의 특징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하고 6개월 안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쨌든 4번도 X. 5번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병한테 다시 넘겨버렸어. 이렇게. 을이 사기를 쳤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은 사기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라고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선의의 제3자가 보호대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자, 갑의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은 취소로서 선의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만 옳습니다. 자, 17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갑이 A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에게 의사표시했다. 제3자 사기네요. 자, 제3자 A로부터 갑이 기망을 당해서 을에게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갑은, 그죠? A의 기망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2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별개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전에 별개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미리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할 수 있다. 2번도 X네요. 자, 3번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 요게 강박이 되겠느냐? 저기 아는 사람, 아는 여자가 바람피고 있어? 그래서 아는 여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고발하겠다. 이게 강박이 되겠느냐? 원칙은 안 됩니다. 고발은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은 강박이 안 돼. 그런데 1억을 안 주면 고발하겠다. 이래 되면은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강박이 될 수 있다. 3번도 X. 자, 4번에 보시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204조입니다. 자, 거기 줄 한번 보실까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자, 특징 3가지를 적으세요. 첫째, 침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 1년 안에만 소로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그러면 침탈이 무슨 뜻이냐? 3가지가 들어가죠.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그러니 4번의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5번의 소취하. 이거를 소송행위로 합니다. 소송행위. 자, 밑에다 쓰세요. 소송행위, 공법행위, 신분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소취하, 소송행위는 사기강박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이거는 재판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4번이 옳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선은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없으면 표백주의,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우리 민법 원칙은 도달주의 맞죠?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약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밑에 빨갛게 발신주의 써놨죠? 사무, 경무, 채무, 인수. 그렇게. 그 두 문자를 가지고 요약서를 대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은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발신주의는 사무, 경무, 채무, 인수. 그거를 요약서를 찾아보시고 2번에 보시면 도달의 뜻이 뭐냐. 도달의 뜻은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고 통지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자, 3번의 청약이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바보가 됐다. 자,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 전에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 그랬죠?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맞나요?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이제 바보가 됐습니다. 상대방. 이 상대방이 바보가 됐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제한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라 합니다. 자, 혼자서 의사를 수령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 의사표시 해봤자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다만
제한 능력자 스스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자, 5번에 보시면 보통 우편하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하고 구별해라. 자,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제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우편이기 때문에 제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1번이 X입니다. 자, 19번에 대리 보겠습니다. 대리.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침을 좀 참았다가 크게 해보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그러면 이제 기침이 안 나. 자, 19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볼까요? 자,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X.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 공동 대리가 된다. 기억은 X. 자, 니은에 보시면 공동 대리인이, 자, 우리가 공동 대리할 때는 의사표시 하는 걸 공동으로 하면 되지 의사표시 받는 거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의사표시 하는 걸 능동 대리, 받는 것을 수동 대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상을 수령할 때, 즉 수동 대리는 여전히 각자가 해도 된다. 맞네요. 자, 띄것에 보면은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죠. 그리고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 수령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는데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 수령 권한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X. 자, 리얼에 보시면 대리권 소멸 사유 4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1번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리가 되네요. 자, 20번. 자,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을 골라라. 무권 대리. 자, 1번에 보시면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자, 원래 쌍방 대리 자기 계약은 금지되죠. 근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또 하나는 쌍방 대리 허용되는 거 하나는 그게 중요하잖아.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쌍방대리 허용은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기한이 도래한 변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경계, 기한 미도래의 변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그 준하는 경우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명의 개서, 강제 집행 배당 신청. 그러나 부동산 입찰 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약서를 읽는 게 좋아요. 끝에 가면 계속. 자, 3가지가 뭐라고? 등기 신청, 명의 개서, 강제 집행 배당 신청. 그러나 부동산 입찰 참가는 안 된다. 자, 그래서 1번은 등기 신청이므로 쌍방 대리가 허용. 따라서 유권 대리. 2번은 순수 채무 변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유효, 허용. 자, 3번에 보시면 핵심이 이행, 포괄, 동그라미. 자,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주는 대리권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줄 대리권도 있겠느냐,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연기해줄 대리권도 있다. 따라서 유효. 자, 4번에 보시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118조로 처리합니다. 118조를 보면은 보존 행위는 무제한 대리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할 수 없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그래서 4번도 허용되기 때문에 유권 대리. 자, 5번에 보시면 그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대리. 그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주는데 그걸 깨버리는 대리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무권 대리로서 답입니다. 자, 21번에 갑의 대리인 을은 병 소유 건물을 매수했다. 그림이 옆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여기 항상 나와 있어야 돼. 자, 우선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현명이죠. 자, 현명에는 방법이 제한이 없지만 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는 병이 현명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명을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현명의 뜻이 뭐라고요? 현명의 뜻이 무슨 뜻이고?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까?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물론 여기는 뭐 병이 토지를 산다, 병이 토지를 판다 이래 되는데 이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려면 딱 3개 있습니다. 갑, 대린, 을, 갑 이렇게 3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걸 현명의 방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현명을 누가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표시할 때는 을이 현명, 병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는 병이 현명 이렇게 합니다. 자, 을이 현명할 때는 갑을 위해서 나는 매매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병이 의사표시할 때는 병이 갑을 위해서 니한테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현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명은 누가 하느냐? 시 부리는 사람이 현명한다.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현명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을이 하고 병이 의사표시할 때는 병이 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 그럼 병이 말을 하고 있죠. 그때는 병이 현명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이번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을 안 했습니다. 이때 갑을 위한 것임을 병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현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자, 갑을 위한 것임을 현명을 안 했다. 그 말은 계약서에다가 을을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을. 그럼 병이 볼 때는 을만 쓰면은, 그죠? 을만 쓰면 을이 당사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현명이 안 된 것이잖아.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딱 보니까 을이 대리인이라고 써놨거든. 그러면 을만 써도 병이라는 사람은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명이 돼버린다니까. 오케이? 그럼 현명이 되면은 대리행위가 되고 그러면 효과는 갑에게 귀속되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갑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 병이 위임장을 통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현명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맞네요. 자, 3번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괜찮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3번이 틀린 거로 답입니다. 자, 4번에 을이 병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은 을의 강박 사실에 대한 갑의 선악과 관계없이 갑에 대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핵심이 그 줄을 잘 꺼야 돼. 을이 병을 강박했다. 그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 여기 보세요. 을이 강박했다. 사기 강박을 했다. 이래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3가지가 있다니까. 갑이 사기쳤다. 을이 사기쳤다. 병이 사기쳤다. 이 3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죠. 그죠? 근데 대리인은 동일시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갑과 동일시 돼버려. 그러면 을이 강박을 하나, 갑이 강박 하나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강박했기 때문에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자, 을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자, 을이 착오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을이 착오를 했다. 중요 부분이다. 중과실이 없다. 요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116조를 보면은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착오일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 중요 부분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착오와 중과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아주 특이하다고. 자,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하고 대리인에게 중과실이 없고 본인에게 중요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또 누가 합니까? 항상 본인이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리인이 착오를 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했냐 중과실했냐를 판단하여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복대리네요. 자, 갑의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가진 을은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여 갑의 토지를 매도하게 했다. 요놈의 복대리도 요즘은 계속 한 문제 나옵니다. 계속. 자, 복대리를 여러분이 오래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떨어졌다. 떨어졌어. 복대리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다쳐가지고 병한테 다시 넘기고 병이 정하고 거래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사람을 복대리인 이렇게 합니다. 복대리인. 자, 그럼 이 그림을 연상을 딱 하면서 쳐다봐야 돼. 자, 1번. 병은 언제나 갑의 대리이다. 자, 복대리 보세요. 복대리 특징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지만 원래 갑의 대리인이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 그런데 복대리를 선임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선임하는 어른 둘 다 되지만 선임되는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네요. 병은 언제나 갑의 임의 대리다. 2번에 보시면 복대리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어른 대리권이 있고 요거는 복대리권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도 갑의 대리인, 병도 갑의 대리인. 근데 차이가 뭐냐? 이 병은 을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을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 따라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복대리 권한은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 자, 3번에 병을 복대리로 선임한 후에 을은 갑의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상실하기는 이래 맞지. 상실하기는. 제가 출권한 거는 답을 줬죠. 이래 그죠? 출권한 거는 답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을이 병을 선임했잖아요. 을이 병을 선임하면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래 볼게. 엄마가 애 낳으면은 엄마가 죽습니까? 아니다. 예. 죽습니까? 하니까 예, 죽을 수도 있지요. 미친놈. 안 죽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엄마가 애를 낳아도 안 죽는다.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4번에 을이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와 병을 선임하는 행위는 다르다. 자, 여기 보세요. 뭐를 물으냐? 을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거하고 을이 병을 선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뭐가 다르냐? 한번 물어볼까? 요거는 대리행위, 요거는 복임행위. 아시겠죠? 복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죠?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이렇게. 대리인이 병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수권행위라고.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에 보세요. 을이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 갑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을 선임할 수 있고 병에 대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면 언제나 병을 선임할 수 있어. 권한이 커요. 권한이 큰 대신에 책임도 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야.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병을 선임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선임해요. 그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날까요? 자, 갑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 그럼 예외적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권한이 작아. 그러면 책임도 작아. 그러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집니다. 이렇게. 이 논리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5번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6번도 중요하죠. 자, 반드시 을이 처리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면 이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 을에게 맡긴 일이 두 가지야. 을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 있고 아무나 해도 되는 평범한 일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전문적인 일을 을에게 맡기면 을이 함부로 병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때는 본인의 명시적인 성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보통의 일은 을이 하나 병이 하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갑이 묵시적 성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 따라서 6번에 자, 반드시 을이 처리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면 그때 평범한 일이라면은 갑의 묵시적 성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네요. 자, 병은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병도 다시 A를 선임할 수 있죠. A도 A-를 선임할 수 있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리인이 복을, 복이 복복을, 복복이 복복복을, 복복복이 복복복복을 입만 안 아프면은 계속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대리는 임의 대리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의 대리가 복대리, 임의 대리가 복대리 이리 되죠.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아시겠죠? 본인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복거릴 수 있다고. 함부로 복복거리면 큰일 납니다. 자, 23번 역시 복대리입니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복대리.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복대리 병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가 요거야. 그런데 병의 복대리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요게 정상이거든요. 복대리 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해버렸어. 넘어서 병이 복대리 행위를 했단 말이야. 요렇게. 오케이? 그럼 무권대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자, 복대리 권한의 범위는 여기야.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복대리 범위를 넘어서 여기서 해버렸어. 요렇게. 그럼 요거는
복대리 권한은 넘었지만 대리권의 범위는 안 넘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복대리 권한도 넘었고 대리권의 범위도 넘었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무권대리야.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자, 복대리 권한은 넘어서 했지만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무권대리일까요? 유권대리일까요? 까부는 사기는 무권대리다. 똑같지? 완전히 다 넘어도 무권대리.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도 복대리권을 넘어도 무권대리. 아시겠죠? 조심하시라고. 조심. 자, 1번은 대리권의 범위를 완전히 넘었기 때문에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보세요. 병이 복대리 권한은 넘었지만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래도 무권대리다. 2번은 X. 자, 3번에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서 병을 선임했다. 을이 사망했다. 자,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3번도 X. 자, 4번. 자,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서 병을 선임했다.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병을 해임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지금 병을 선임한 사람은 을이죠. 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선임한 사람이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선임했기 때문에 을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을이 갑의 지명으로 병을 선임하나, 지명이 있으나 없으나 을이 병을 선임했을 때 을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왜? 지가 선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X입니다. 자, 5번에 을이 갑의 허락을 얻어서 병을 선임했다. 이때 을은 병의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을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과실 책임을 지느냐 무과실 책임을 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 같으면 무과실 책임, 임의 대리 같으면 과실 책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없습니다. 무조건 X.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